네, 임하람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10분 전에 네, 마감한 안녕하십니까.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뉴욕 증시 방금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3대 지수 혼조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장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다우가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한 모습이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하락한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 전 거래일 보다 0.16% 하락한 수준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0.59% 하락한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어제 이제 3대 지수가 모두 1.5% 안팎으로 빠지면서 이제 오늘 반등을 시도하나 했으나 역시 이제 혼조세로 장을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간밤 국제금융시장 동향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채권 금리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10년물 미국 채권 금리 지금 현재 시간으로 전일 대비 5bp 가량 오르면서 3.75% 부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같은 경우 달러화가 소폭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주요 6개 동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한 DXY 지수 전장 대비 0.15% 오른 106.8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한편 유가는 상승했습니다. 유가는 이제 다음 주에 오펙 플러스 산유국 회의가 있는데요. 이를 대기하면서 이틀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1월물 WTI 가격이 전장 대비 1.24% 오르면서 배럴당 78.2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예, 아시아에서 좀 강세로 시작했던 장이 오전에 내리고 다시 오후에 한 절반 정도 반등하고 또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뭐 그런 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좀 자세한 내용 좀 전해 주십시오. 네, 이제 오늘 뉴욕 증시 대체로 혼조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장 초반부터 3대 지수가 혼조 출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장 중에 이제 플러스 전환, 그리고 마이너스 전환을 거듭하면서 상당한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결국 혼조세로 장을 마감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어제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등 탄력을 찾지 못한 이유는 이제 금융시장 그리고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관망 심리에 들어선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일 바로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금융시장 일제히 이 파월 의장의 연설을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제 주 후반에 나오는 고용 지표라든지 여러 경제 지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한 방향성 없이 이제 데이터 그리고 발언을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심리가 시장에 짙게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회사 베어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지금 이번 한 주는 경제 지표 그리고 파월 의장 이런 멘트로 인해서 꽉 찬 한 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인 증시의 촉매제가 많은 경우에서는 대부분 시장은 이 이벤트가 나타나기 전에는 관망세를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벤트가 실제로 일어나기 전까지는 주가가 다소 침착하게 등락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다라고 오늘 장을 설명했습니다. 네, 시장에 아무래도 관망세가 짙게 깔려 있다라는 평가인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파월 의장의 연설이 지금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고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쭉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내일 있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연설입니다. 내일 파월 의장은 이제 브루킹스 싱크탱크인데요. 브루킹스 인스티튜트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연설 주제도 이제 매우 이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연설 주제는 미국의 경제 전망과 그리고 노동 시장입니다. 결국 이 경제 전망과 노동 시장을 얘기하면서 이 금리라든지 그리고 연준의 긴축 정책 이런 걸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내일 어떤 통화 정책에 관련된 어떤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금융시장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브루킹스 연설이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잭슨홀 연설과 거의 비슷한 급으로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지금 관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잭슨홀 회의 당시에 있었을 때 잭슨홀 바로 앞서서 있었던 FOMC에서 파월 의장이 다소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었고요. 시장이 랠리를
랠리를 한 이후에 잭슨홀 회의에서 파월이 고강도의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충격받은 수준으로 이 폭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설마 파월이 이런 매파적인 발언을 다시 한번 하면서 잭슨홀 사태랑 비슷한 어떤 시장 흐름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는 참가자들이 많은데요. 지금 이렇게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번 주에 나왔던 이 많은 연준 위원 인사들 발언이 상당히 매파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제 바로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로이스 연은 총재와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얘기를 했는데요. 이 두 인사 모두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은 계속해야 된다. 이제 금리 인하는 내후년 이후에야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고강도의 매파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또 이외에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역시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런 발언에 궤에 맞춰서 파월 역시 좀 매파적인 발언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감이 시장에 대체로 확산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CNBC 방송 오늘 이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앞선 이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을 함께 고려해 보면 파월이 내일 또 다른 잭슨홀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확신시킨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 이제 연준의 전 부의장이었던 로저 퍼거슨 역시 CNBC 방송에 오늘 출연을 했는데요. 지금 시장과 연준 사이에 있는 이런 미스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연준은 계속해서 지금 긴축을 이어가겠다, 뭐 긴축을 끝내는 것, 그러니까 금리를 이제 인하하는 것은 2025년까지는 시기상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장은 랠리를 하고 있고요. 연준이 말하는 것보다 1년 이상 더 빠른 시기에 금리 인하 혹은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지금 긴축을 통해서 인플레를 잡고자 하는 목표를 이뤄야만 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시장이 조금 앞서 나가면서 주가가 이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올라 있을 경우, 다시 말해서 이제 주가를 비롯한 자산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인플레를 계속 유지시킬 경우, 연준은 이에 대한 이 커뮤니케이션 오류를 해소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예, 결국 내일 그 파월 의장의 연설은 상당한 수준의 그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시장은 일단은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중국이 하루 만에 이 정도면은 많이 뭐 진정이 됐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어떻게 됐나요? 네, 이번 주 초부터 글로벌 금융시장 가장 크게 흔들고 있는 이슈가 지금 중국의 코로나 이슈입니다. 중국에서 이 코로나 봉쇄에 대한 이 대규모 시위가 상하이와 베이징, 광저우 중국 등지에서 발생하면서 금융시장이 상당히 긴장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진정이 된 모습으로, 일단 오늘은 약간의 일단락이 된 모습으로 보입니다. 여러 측면에서 여러 이슈가 진전이 있었는데요. 우선 중국 당국이 이 코로나 백신을 이제 중국에 있는 노인들은 상당 비중으로 이미 부스터샷을 맞았다라고 좀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 당국에 따르면 80세 이상의 중국인의 65.8%가 부스터샷을 맞은 상태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와 아울러서 이 노인들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을 강화하겠다라는 이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장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뭐 이런 시위와 이런 좀 이런 여러 가지 뭐 이슈로 인해서 중국이 결국 제로 코로나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것을 사실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기대했던 완화 조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결국 이제 노인에 대한 이런 코로나 뭐 백신을 더 확대해서 위중증 환자를 결국 줄어들게 한다면 이 방역 기준이 결국에는 완화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서 일부 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이제 중국 본토, 이제 홍콩을 제외한 본토에서 열흘 만에 처음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제 어제 기준으로 37,000명 가량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열흘 만에 이제 처음으로 증가세가 조금 둔화를 했습니다. 이런 점도 분명히 이 상황에 조금 진정되는
상황을 조금 진정시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시위에 대해서 당국이 이제 총력전을 펼치면서 이 시위를 일단은 차단을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중국 당국은 공권력을 동원을 해서 시위를 무산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지금 보도를 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 팩터가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중국 상황이 안정되는 것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전 거래일 홍콩 증시에서 항생 지수가 5% 이상 급등을 했었고요. 위안화도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분위기 그대로 뉴욕까지 이어왔고요. 또 이제 뉴욕에 상장된 중국 기술주 알리바바라든지 JD.com이 각각 주가가 5%, 6% 이상 오르면서 증시에 홍풍을 실었습니다. 네, 아직 코로나 완화, 시장이 기대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되는 수준의 기대감까지는 주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이야기는 조금 더 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미국의 지난 블랙 프라이데이 추수감사절 연휴하고 이제 겹친 요 기간에 소비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수치로 나온 게 있다면서요. 잘 팔렸습니까? 일이 현지 시간으로 추수감사절이었고요. 금요일이 블랙 프라이데이였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지나고 이제 월요일 바로 어제는 사이버 만데이였는데요. 온라인 쪽에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수준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으로 할인을 많이 하는 이 사이버 만데이가 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 조사기관에서 과연 얼만큼 미국인들이 지갑을 열었는지, 쇼핑을 얼만큼 했는지에 대한 이 자료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사이버 먼데이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의 온라인 매출을 기록을 한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먼데이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매출이 총 113억 달러로 집계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로 환산하자면 15조 원이 넘는 수준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블랙 프라이데이 때 온라인 매출 역시 91억 2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요. 역대 최대이고요. 하나로 하면 12조 원 이상의 금액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라든지 미국인의 소비 둔화 우려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이번 연휴 기간 미국인들은 상당히 많은 쇼핑을 한 모습입니다. 예, 사이버데이에 15조 정도가 판매되는군요. 생각보다 많은데요. 네. 예, 경제지표, 소비자 신뢰지수, 주택가격지수 관련돼서 좀 전해주십시오. 네. 소비 관련해서 이번 주 좀 포커스가 두어지고 있는데요. 소비자와 관련된 경제 지표가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국 연구기관 컨퍼런스 보드가 매달 집계하는 소비자 신뢰도 지수인데요. 우선 이 지수는 상당히 좋지 않은 수준으로 나온 모습입니다. 이 블랙 프라이데이 집계와는 좀 괴리가 있는 모습인데요. 우선 컨퍼런스 보드가 본 집계를 한 11월 소비자 신뢰 지수 100.2로 집계되면서 지난 7월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라고 합니다. 반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비는 미국 경제 성장 동력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요 팩터이기 때문에 이 소비 심리의 악화는 상당히 좀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될 이런 요인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오늘 부동산 지표 하나 발표가 되었는데요. 부동산 지표 역시 좀 좋지 않은 수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코어로지 케이스 실러가 집계를 하는 전미 미국 전역의 주택 가격 지수인데요. 이 주택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지난 9월 자료인데요. 9월 주택 가격 지수가 지난 8월에 비해서 1% 하락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미국 전역의 주택 가격 지수 석 달 연속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 몇 달 동안 미국의 이 주택 가격 상승률은 역대 최고 속도로 둔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지표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섹터와 종목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수 전체가 혼조세를 보였기 때문에 섹터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섹터별 흐름, 특징적인 종목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오늘 3대 지수 혼조 흐름을 보였고요. 이 명확한 좀 방향성이라든지 시장에 특별한 호재가 없었기 때문에 S&P 500 구성하고 있는 전 섹터 혼조 흐름 나타냈습니다.
우선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에너지, 자재, 금융주는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빅테크는 좀 대체로 하락을 하면서 기술주는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 최고 대장주 애플 주가가 오늘 2% 이상 또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 주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중국과 대만에서의 이런 생산 우려가 계속 이어지면서 애플 주가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시가총액 거대 종목 중에서 이제 구글이 0.9% 안팎으로 하락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0.5%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 1.5% 이상 내렸고요. 테슬라 또한 1%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좀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전문가들, 빅테크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의견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직 애플이 좀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계속 보이면서 지수 전체를 좀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월가의 투자 회사인 룹은 오늘 애플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면서 애플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기존에 너무 높게 설정됐다라는 이런 우려가 이 월가에서 퍼지고 있지만 이건 좀 과도한 우려인 것 같아 보인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이 유지가 됐습니다. 월가 최대 투자은행이죠. 모건 스탠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매수 의견을 재확인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현재 주가가 좀 내렸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매수할 것을 추천을 했습니다. 또 다른 이제 글로벌 IB, 시티그룹, 아마존에 대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는 끝났지만 뭐 크리스마스 쇼핑이라든지 연말 쇼핑이 정말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시즌에 있기 때문에 아마존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연말 연휴 시기를 앞둔 만큼 이 아마존의 입지는 매우 좋은 상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시티그룹 같은 경우 아마존을 자사의 최선호 종목으로 꼽고 있고요. 이외뿐만 아니라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라든지 메타 플랫폼스 등도 연말 프로모션 등으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제 오늘 테슬라 주가가 1%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테슬라 관련해서 또 월가에서 조금 특히 주목할 만한 이슈가 하나 나왔는데요.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테슬라를 커버하고 있는 주식 애널리스트들 중에서 가장 테슬라를 좀 안 좋게 보고 있는 인물이 번스타인의 토니 사코나기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테슬라에 대한 엄청난 약세론자이고요.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계속 좀 굉장히 안 좋은 의견,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의견을 줄곧 견지를 해온 인물인데요. 이 분석가가 테슬라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조금 괜찮아졌다. 즉 이제 조금 뭐 살만한 레벨이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이제 비교적 합리적인 수준이 됐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 토니 사코가기 애널리스트가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현재 테슬라에 대한 리스크 리워드 비율, 이제 즉 다시 말해서 이제 리스크, 이제 살만한 수준, 샀을 때 얻는 그 위험에 대비해서 얻는 이런 리워드가 굉장히 균형적으로 좀 변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최근 테슬라 주가가 이제 일론 머스크 CEO의 트위터 이슈로 인해서 큰 폭으로 하락 조정을 받으면서 밸류에이션이 조금 합리적인 수준으로 떨어졌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 한 달 동안 20% 가까이 떨어진 상태이고요. 지금 180달러대 이하로 이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 사코나기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금 밸류에이션이 나아졌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테슬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중장기적 평가는 유지는 했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매도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목표 주가 역시 150달러 수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분석에 따르면 테슬라의 합리적인 밸류에이션, 테슬라의 어떤 적정 가치는 주당 120달러라고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마감한 뉴욕 증시 전체적인 상황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임하람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